네, 마감 데일입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국민주의 추락,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웃으면서 이렇게 노래 부를 일은 아닌데 그래도 저 멘트에 노래 안 부를 수 없잖아요.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도 당황했네. 갑자기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웃으실 일이에요? 아 갑자기 빵 터졌어요. 여기서? 네, 데이투데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상승폭 또 반납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당황스러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호가창에 4만 원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네, 찍히긴 했지만 네. 저는 5만 원 그래도 어제도 이런 질문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가냐? 근데 뭐 4만 원은 안 갈 것 같다. 5만 원은 버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아직 사람들이 네. 삼성전자에 희망을 아직은 품고 있구나. 네, 그래서 아직 반등의 뭐 희망의 불씨 네. 네, 정도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라기에는 지금 이 주가를 보고 그럴 수 있죠. 좀 4만 전 밝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4자가 들어와? 그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지 않을까? 그래서 5만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근데 살짝 저는 조금 요즘에 반대인 거는 어떤 개인들이 네. 시선을 네. 해외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미장 쪽으로도 이제 많이 돌리고 네.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코인 안 하면 또 개인들한테서는 거의 포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있는 단체방들이 여러 군데가 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다들 코인 얘기만 하죠. 코인 얘기만 해요. 대표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신용잔고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 맥스 갈 때가 제가 알기로 한 10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삼성전자 불장일 때가 신용잔고가 9조 정도 됐는데 그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사실은 주가가 더 빠졌죠. 그쵸. 그래서 아마 신용잔고도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하실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의외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운드리는 뭐 한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파운드리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점유율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뭐 꾸준하게 열심히 내놓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랑 뭐 비등비등하거나 애플에 좀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그래도 삼성전자다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엔비디아만 아직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는요 바로 뒤에서 중국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디램 관련해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1위니까 이쪽 조금 살아남으면 괜찮을 거야라는 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지배적이었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 전망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턱 밑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도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쪽 조금 줄이고 감산하고 낸드랑 HBM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 이제 주가가 계속 네. 하방을 너무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 해결되냐라는 건 사실은 저는 그 젠슨 왕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습니다. 아니면 거기 회의하는데 한번 조금 갔다가 귀 이렇게 대고 싶죠. 뭐 이렇게 문에다가라도 조금 네. 이제 대고 오고 싶은데 네. 어찌 됐건 가장 눈 앞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젠슨 왕의 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죠. 저는 이번 주는 어찌 됐건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자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지금 이번 주에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로 같이 밀어버리시죠.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낼지 과연 네, 그렇습니다. 한숨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제가 삼성전자 수급창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8월 23일부터 딱 3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계속 팔자 팔았습니다. 행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제가 이거 얼마나치야 싶을 수준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인 것인지 코리아. 우리 시장 코리아셀인지 네.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코리아셀이 조금 더 있다고 봐요. 예, 어찌됐건 그 국내 코스피가 올라갈 때 보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오르고 얘네들의 주가도 이제 같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섹터별로는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한국 시장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 조금 불안한 심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공약대로 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피해 볼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얘기하는 대로 다 한다라고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환율에 대한 것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선뜻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아마 뭐 12월 시장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 네.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2기죠. 트럼프 2기 때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뭐 사람들을 이제 많이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성향에 대한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얘가 공약한 것 중에 어느 정도 지금 초반에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 대응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외국인들은 분명히 돌아오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시장이 너무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의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매력도가 현재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장도 하고 국장도 하시는 분들 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많으시죠. 다르긴 네. 하겠지만 만약에 국장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치가 괜찮은 섹터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전망치가 괜찮은 네, 애들. 지금은 이제 이미 끝났어요. 그쵸, 왜냐하면 3기 내년 실적 봐야죠. 발표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 때가 원래 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 딱 끝나고 나면 기존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3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죠. 첫 번째는 대선 누가 될 거냐? 두 번째는 FOMC에서 금리 얼마 떨어뜨릴 거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엔비디아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국 쪽을 살짝 이제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인데. 근데 부양 금액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1,900조 이상은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국내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려면 소비 관련된 부양책이 조금 나왔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정부 채무, 그러니까 얘네들 걸 조금 없애준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사실은 못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라볼 거는 현재 엔비디아 거밖에 없고, 그러면 엔비디아 거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내년 가이던스를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 넘어갈 때 되면요, 또 소비주들이 조금 살아나요. 12월쯤 넘어가면. 그러면 소비주들 살아나죠. 배당주들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뭐 밸류 관련해서 또 공시한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주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 때에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 뭐 거의 1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그런 다른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의 2주 맥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릿고개를 네.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3분기가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실적이 좀 아쉽게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시즌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네, 비수기라서 1분기,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0일 마감하고 나옵니다.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21일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의 네.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전자가 된 이유는 사실 HBM에도 굉장히 그 이유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결국엔 우리 HBM 늦었어 라고 자기가 공식화해 버리면서 주가가 더 힘을 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HBM 빨리 줘 해서 지금 하이닉스는 6개월 빨리 HBM4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젠슨왕 입을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사실은 그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식하던 그쵸. 체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인텔이 새로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예를 들면 100을 가져갔었는데 예를 들면 한 70 정도로 또 떨어지고 20, 10이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주가가 조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시장도 보면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조금 더 저는 몰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놓고 우리 애들 살릴 거야 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입김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입김이 들어가는 상태를 젠슨왕이 다 무시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은 그 중국 쪽에 기존에는 원래 어찌됐건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 심하게 때리기 시작하면 엔비디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무조건 엔비디아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들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나 의문이 있을 수도 근데 있죠. 지금 시장의 대세는 엔비디아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내년 시장은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블랙엘 흔한 말로 정말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근데 좋은 제품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것까지는 어찌됐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이미 다 쏴놨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내년치 블랙웰 이미 끝났다. 완판이다. 완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내년치까지는 우선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 CEO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년 지금 나온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정말 본인 자체의 AI 칩에 대한 그 니즈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엔비디아 거 갖다 쓰다가 고성능을 해야 되는 구간은 엔비디아 거랑 그다음에 자체한 거랑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내년에 조금 많이 나온다? 그럼 사실 이제 지금 아마존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아마존에서 AI 칩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하방으로. 이런 느낌처럼 만약에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테슬라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은 위탁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설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야 이렇게 만들어줘라는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3E까지는 밀렸는데 4부터는 아마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거예요. 야 우리 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변화를 해야 되는데 니네 해줄 수 있어? 라는 걸 거고 네. 그게 이제 결론은 TSMC랑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건데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엔비디아께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매출을 조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장 판도가 어떻게 조금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개발 칩에 속도가 붙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가 또 탄력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뉴스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약간 하락 전환을 했어요. 현재 지금 54,400원으로 0.5%, 0.6%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호가창을 제가 틀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전쟁. 5만 원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자체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자체칩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서 써가지고는 비싸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반면에 블랙웰이 괜히 팔린 게 아닐 텐데 성능이죠. 시간이 맞아요. 이게 그만큼 블랙웰의 성능만큼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역사적인 하단이기 때문에 뉴스 하나만 나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잘 챙겨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 쪽 살펴봤고 이 레거시 쪽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죠. 가격은 안 오르죠. 이걸로 지금 실적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레거시 쪽은 앞으로 내년의 흐름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내려놔야죠. 그냥 내려놔야 돼요? 답 내년도 없어요? 좀 내려놔야 되고요. 레거시 쪽에서 사실은 이제 DDR4까지는 어찌됐건 매출은 있었어요. DDR5로 전환은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내년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넘어가야지 DDR5로 전환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중국이 뺏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같이 싸우느냐 아니면 그냥 빠지느냐인데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빠지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서 같이 싸우잖아요. 안 그래도 수요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답이 없으시죠? 네, 공급까지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주가 그러면 진짜 하방으로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이제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 어느 정도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SSD나 그다음에 뭐 진짜 서버용이나 HBM이나 이쪽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저희가 TSMC랑 그 비교를 하잖아요. 네. 레거시 쪽도 문제인데 레거시 쪽을 자체 혼자 수요로만 감당을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위탁 생산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점유율 자체가 지금 못 치고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걸 치고 올라가는 방법은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근데 손을 놓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딸리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삼성전자가 내년에 영업을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지고 TSMC에 안 뺏기고 잡아오느냐. 네. 네, 이게 저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네. 뭐 진짜 파운드리 점유율이 갑자기 몇 프로 딱 뛰겠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내년 영업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여기 경쟁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인텔. 아, 뭐 트럼프가 뭐 대놓고 인텔 살려기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1위가 TSMC고 2위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둘의 이제 점유율 차이가 근데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너무 거죠. 차이가 커요. 그리고 그 밑에 간당간당하게 인텔이 껴 있는데 만약에 이쪽을 너무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되려 TSMC의 점유율을 뺏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또 뺏길 가져갈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높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텔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파운드리 2030년까지 우리가 2위 하겠다라고 오, 얘기했거든요. 그럼 네. 삼성전자 니네 제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진짜 삼성전자가 전쟁터일 것 같아요. 영업도 많이 뛰어야 되죠. 새로운 것도 개발해야 되죠. 그다음에 3에서 밀렸으니까 4나 뭐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가야 되죠. 이런 진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전쟁터가 되는 시점이 딱 2025년. 네. 근데 여기서 잘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제 쭉 다시 가는 거고요. 뭐 도태됐다. 근데 이게 기술로 싸워야 되는 반도체 같은 섹터는요. 네. 기술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우위를 어떻게 잡아올 건가를 저희가 흔히 또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싸다 들어가야지 이거보다는 이런 상황들 얘기했는데 여기에 조금 한 박자씩 맞아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으면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호가창이랑 분봉을 띄워놨는데 삼성전자가 약간 올리려고 하니까 하이닉스 분봉이 뭐 약간 빨간색 들어왔다 지금 딱딱딱하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일단 레거시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텔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밀어주게 된다면 레거시 쪽에서는 좀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 자체를 이제 전환하는 쪽으로 HBM 고부가 가치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부가 가치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삼성그룹이 그동안 커왔던 것 초격차 항상 초격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약간 엇나가게 되면서 지금 주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 노키아? 인텔이나 네. 뭐 노키아나 네. 뭐 그 추억의 그룹들 있잖아요. 뭐 파나소닉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각에서는 있죠.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닌 그건 거잖아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다른 거는 그들은 선제적으로 꾸준하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나 뭐 DDR6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CXL, 그러니까 HBM으로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찌됐건 계속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고 이 안에서 효율성을 생각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빠르면 25년 후반인 거고요. 26년도에는 어찌됐건 HBM에 열심히 돈을 쓰는 빅테크 기업들도 고민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칩도 해볼 거고, 뭐 CXL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거에 대한 보완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은 업데이트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도 이제 많이 채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올해 2분기, 3분기 때 삼성전자에서 CXL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테마가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항상 결론은 뭐였냐면, 야, 근데 뭐 그래 기술은 있는데 제품이 나와야지 그쵸. 라는 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혼자 뛸 때랑 둘이 뛸 때는 다릅니다. 예,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CXL 지금 2.0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랑. 예, 그러면 아마 빠르면 하반기부터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네. 기대감은 여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딴 데서 밀리더라도 CXL에서 어찌됐건 SK 하이닉스랑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CXL 쪽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채택되고 제품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내년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 진짜 옛날 뭐 노키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의 기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놓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매해 1월이 되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그 해 키워드들을 또 얘기를 많이 내놓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CXL이나 뭐 HBM4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괜찮은 뉴스 한두 개면요 반등 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대감 우리도 조금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려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하고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건지 쭉 들어보고 싶네요. 피난처라고 해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우리 지금. 뭐 그래 저는 이제 반도체를 완전히 버리자라는 주의는 아니어서 네. 그냥 이제 피난처보다는 보완처라는 보완처. 게 이제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조선이 아까 오전장에 보니까 살짝 이제 보합이랑 조금 기존에 거 올랐던 거 반납하는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조선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조선 얘기할 때는 대부분 LNG, LPG, 고부가 가치선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흐름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첫 물꼬를 하나오션이 조금 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미국에 있는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 함대의 MRO 정비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따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해상전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금 군함 쪽이 내년에가 한 7, 8척 발주 넣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26년, 27년도 넘어갈수록 10대 이상 계속 수주를 넣거든요. 발주를 넣거든요. 네. 그럼 이걸 누가 가지고 올 거냐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이제 저희랑 싸워야 되는데 중국의 그 전략적 가장 큰 무기인 군함을 수주 넣겠습니까? 절대 안 넣죠. 네. 그럼 그거 누가 가져오냐? 한국이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 뭐 잠수함님의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아마 조선주에서 뭐 LPG, LNG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저는 군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수주 관련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제 그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밸류업 관련돼서 또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사실은 조금 무거워서 그렇죠. 사람들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도체도 사이클에 5년 하는데 조선 10년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무거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조선주들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밸류업 관련해서 얘기하겠다. 이건 뭐냐면 네. 우리 그래도 이제 돈 버니까 그래 무겁다라고 해서 너무 소외시키지 마라. 무거운 대신에 들고 있으면 꾸준하게 돈 줄게 이건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도 여전히 조선주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가 참 지금 HD 현대중공업 잘 가요. 네.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피처로 조선 업종 이야기를 보완처. 해주셔서 보완처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